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서해안과 접해 있는 충남 지역에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항만 물류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체계적인 항만 운영을 위한 충남 지역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재대학교 무역물류학과 윤경준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교수님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이 배재대학교 무역물류학과에서는 어떤 내용을 지도하고 계신가요? 예. 아마 여러분들이 무역물류는 조금 많이 생소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배재대학교 무역물류학과에서는 일단은 무역 실무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국제물류, 그리고 이제 국제경영, 그리고 국제통상까지 어떻게 보면 세계의 그 무역 환경 변화,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 또는 국외의 그 물류 환경의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된 내용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무와 이론을 같이 네. 교육을 해가지고 네. 세계적인 무역이나 그 물류의 전문가로 키워내는 그런 학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 무려 3년 동안 취업률이 한 2%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네. 어떻게 보면 그 항만 산업이나 항공이나 그다음에 관세, 통상 분야에서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그런 학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무역 물류 분야에서 가장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항만 산업, 앞으로 이 미래 가치나 중요성은 어떻게 진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실 그 무역 의존도가 2020년도 기준으로 약 한 73%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2011년도 최고치였을 때는 무려 113% 수준이 나왔었습니다. 네. 지금 좀 약간 감소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입 규모도 약 우리나라가 한 1조 달러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수출입 화물의 한 99.7%가 해상을 통해서 운송되고 있기 때문에 항만 산업이 결과적으로는 국가 산업에 굉장히 이익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항만 물류의 경쟁력이 또 곧 기업들의 그 물류비 절감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이 대형 선박 회사들이 물류 거점 항만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이제 항만들을 뿐만 아니라 물류 활성화에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현재 이제 우리나라 항만이 무역항이 31개 그리고 연안항이 29개 총 60개의 항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60개의 항만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고 네. 결과적으로 이 항만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자치단체들 전체적으로 이 항만 물류의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서 해운항만 정책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국내고, 근데 충청남도만 봤을 때도 지금 서해안과 접해 있기 때문에 이 항만 산업이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우리 지금 충청남도의 항만 산업 현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일단 뭐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60개의 항만이 있는데 네. 이제 우리 충청권의 항만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은 무역항이 5개가 있습니다. 국가관리 무역항이 3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관리 무역항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항은 5개, 그리고 이제 연안항도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60개 항만 중에서 무려 7개가 우리 충청남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큰 규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전국 무역항의 그 물동량 순위가 있는데 우리 평택 당진항이 전국에서 5위, 그리고 대산항이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평택 당진항과 대산항은 그 서해 중부권의 그 거점 항만으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충청, 세종, 대전권까지 배후 화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산업에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이 항만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지금 현재 중국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상당히 수출입 물동량이 증대되고 또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충청권의 이 항만만의 특성이나 특징이 좀 궁금하기도 해요. 어떤가요? 뭐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만이 5개가 무역항이고 2개가 네. 연안항인데 네. 일단은 뭐 국가관리 항만 먼저 3개소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먼저 수도권이랑 좀 가장 인접해 있는 평택 당진항 같은 경우에는
당진 지역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네.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석탄이라든지 그다음에 철광석 그리고 공용부두에서 처리하는 이제 철제나 일반 화물들 이런 것들에 좀 특화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바로 그 밑에 네. 대산항 같은 경우에는 전국 그 3대 석유화학단지가 있습니다. 대산 네. 임해공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 또 수출 수입이 되는 유류나 이제 케미컬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력 수출입 품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일부 가공해서 만들어지는 생산품을 수출해야 되는 컨테이너 항만으로서의 기능도 일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산항보다는 좀 밑인데 하단 쪽에 보시면 보령항이 있습니다. 보령항이 현재 그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좀 반영이 되어서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제 보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천 해수욕장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령 머드 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연계해 가지고 크루즈 항만이라든지 아니면 마리나 항만 등 즉 해양 관광 항만으로서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제 그 밖에 이제 항만들은 대부분 이제 주로 화력 발전을 담당하는 전용 산업 항만 그리고 또 국내 화물들을 처리하는 이렇게 연안항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항만에 대한 건설이나 관리 주체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 중앙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사실 이 항만의 건설이나 관리 운영을 총괄 관리를 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네. 해양수산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세우고 이제 항만별로 각 지방해양수산청이 있습니다. 11개의 지방해양수산청이 있는데요. 네. 이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예산을 배분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서 항만공사라든지 항만건설 그리고 관리 운영 같은 경우는 네. 해양수산부 산하의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 항만 경쟁력 제고라든지 육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모두 항만에 대한 그 발전을 시켜야 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그리고 각 지방청마다 매년 이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네. 근데 지금 살짝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그 지역만 관리하는 항만공사가 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지방청들은 11개가 있습니다만 항만공사는 전국에 지금 정확히 5군데 항만에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31개 항만 무역항 중에서 5대 항만이라고 일컬어지는 네. 부산, 광양, 인천, 울산은 국가에서 설립한 항만공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설립한 경기 평택 항만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실제 5대 항만들은 이렇게 항만공사가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게 팩트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먼저 2004년도 1월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그 부산항만공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건 이제 부산항을 직접 관리하면서 실제 부산항의 세계 5위 컨테이너 항만이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한 네. 그런 항만공사로 출범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2005년도에 또 인천항만공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인천항도 역시 국내 2위 항만으로 도약을 하는데 네. 이 인천항만공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2007년도 7월에는 또 울산항만공사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마지막으로 여수광양 항만공사까지 네. 이렇게 하면서 국내 4대 항만인 부산, 광양, 인천 그리고 울산항은 이렇게 직접 항만공사가 출범하면서 굉장히 세계적인 항만 도시로 발돋움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설립은 되었는데 2001년도에 경기도에서 직접 경기 평택 항만공사를 자체적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도 평택항을 뭐 세계적인 항만으로 키우려고 굉장히 선제적인 대응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현재도 큰 성과를 이뤄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항만공사가 각 지역별로 담당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항만 산업의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미 성과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항만공사 운영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더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까 좀 위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항만별로 이제 항만공사들이 출범을 하면서 네. 실제 그 항만들이 좀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 실제 성장을 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일단은 부산항을 먼저 보시면 이제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국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제1대 항만이라는 그 큰
이미지 때문에 네. 자치단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세계적인 항만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인천항 같은 경우에도 원래 우리나라의 그 수도권 중심 항만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북아의 거점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산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거기도 큰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동북아의 오일 허브 항만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는 프랜차이즈를 내걸고 열심히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늦게 설립됐지만 광양항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수출 인물동량이 무려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충남 지역을 담당하는 항만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충남 항만공사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청권에 무려 무역항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관리 무역항 3개, 지방관리 무역항 2개가 있고요. 물동량 처리량이 무려 2억 톤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항만이고 또 국가 산업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국가 차원의 충남 항만공사 혹은 충청 항만공사 설립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진항이나 대산항 그리고 보령항 등 그 서해 중부권 항만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중국의 또 경제 발전에 힘입어서 수출 물동량이 좀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그 역할에 비해서 국가에서 갖는 관심도는 좀 낮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항만이라는 거는 그 보유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매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항만 산업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산업의 흐름을 이어주는 좀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리고 또 나가고 들어오는 수출입 화물들 그리고 또 이들 화물을 뭐 싣고 내리는 하역 그다음에 선박을 두려워야 되는 도선 네. 그리고 뭐 선용품, 선박 수리 하여튼 이 관련된 수많은 지역 산업들이랑 유기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 항만과 지역 산업은 사실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이 수출입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항만의 발전과 활성화는 그 지역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가져온다라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권 항만과 또 그 도시들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 저의 입장에서는 국가 차원이든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든 간에 네. 전문 공기업인 충청항만공사 또는 충남항만공사의 설립이 좀 시급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좀 필요성에 비해서 국가적 관심은 조금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역사회와의 좀 협업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아마 충남도에서도 지금 사실 뭐 전국 5대 항만에 모두 항만공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6대 항만을 가진 충청권에만 지금 왜 항만공사가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을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는 충남도 그리고 항만 관련된 기관들 그리고 자치단체 그리고 또 일반 단체 업체 등 우리 항만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좀 나서서 좀 항만공사 설립을 좀 추진을 하고 네. 특히 또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항만의 중요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또 이제 항만의 발전이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나서주길 좀 바라고 있고요. 네. 최근 아마 충남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좀 직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항만공사 설립에 대한 부분을 좀 건의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빨리 이 충남항만공사의 설립이 좀 가시화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항만의 발전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 그 기업들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뭐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충남의 항만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좀 어떤 보완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뭐 항만은 뭐 충분히 충남 지역에 자리를 좀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그와 연결되는 산업들인데요. 그래서 네. 최근 이제 항만 물류 산업들이 대부분 이제 스마트 항만 그리고 이제 또 물류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요즘 이제 항만 공항 연계해가지고 이커머스라고 하는 전자상거래 시장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항만 물류 산업의 역할이 증대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충청권의 항만 산업과 물류 산업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권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좀 큰 기회에
앞서 있다, 큰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 화물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지금 뭐 대산항이나 당진항 이렇게 좀 경쟁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항만과 관광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매개체로 하는 크루즈 산업 같은 것도 있는데 네. 사실 이런 것들도 보령이나 대산항에도 경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하나의 항만공사에서 관리를 한다면 이러한 좀 비효율적인 경쟁 관계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경쟁 관계를 좀 중재시키는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사실 충청권이 육상, 그다음에 해상 그리고 공항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전반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항만물류 산업이나 이런 육성 같은 걸 위해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는 충분히 잘 갖춰져 있으니까 이제 지역사회의 관심 그리고 자치단체의 좀 지원 정책이 가미가 된다면 저는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부상되고 있는 뭐 스마트 물류센터라든지 네. 그다음에 풀필먼트 센터 좀 이런 굵직한 그 물류 기반 시설들이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유치가 되면 당연히 항만 물동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이렇게 충청권으로 유치된 물류 인프라들의 구축을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또 지역 경제 일자리 창출로 좀 이렇게 같이 나아간다면은 상당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제 부산이나 인천이나 광양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미지 자체가 물류 거점 도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관련된 물류 전문 인력들을 좀 많이 양성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우리 배재대학교 무역물류학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류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좀 지역의 인재들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에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지역을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충청권도 물류 전문 인력 양성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 인재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항만물류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해외 수출입 무역 상선에 직접 또 승선을 해서 선박 생활을 하신 걸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때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어떠세요? 제가 이제 대학을 좀 졸업하고 약 네. 한 7년 정도 그 승선 생활을 좀 했습니다. 뭐 세계 뭐 수십 개국 참 많이도 다녔고 네. 뭐 항만은 뭐 수백 개 항만을 좀 다녔었는데요. 그때는 참 재미도 있었고 또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한다는 좀 자부심으로 좀 일을 했었는데요. 네. 물론 이제 힘든 부분도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이 선박 그리고 이 항만 물류라는 거를 선택하기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 어디를 가도 이 무역과 물류는 존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무역 물류 산업은 계속 같이 그 지속될 분야이기 때문에 네. 또 이 무역과 물류가 또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아주 잘 선택했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좀 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좀 요즘 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네, 뭐 사실 항만과 물류 또 그리고 선박 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얘기하고 있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무역 같은 이런 부분들이 네. 인류가 살아가는 이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고 또 어떻게 네. 보면 생활의 일부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충청권 항만물류 산업이 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를 좀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큰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우리 충청권에 진짜 충남항만공사 아니면 충청항만공사가 설립되고 또 이와 관련된 항만도시들 또 물류도시들이 좀 크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성장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힘을 모아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분야의 중요성도 커지는 만큼 항만 산업의 미래도 그만큼 밝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충남 지역의 항만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자체와 지역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